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, 이게 또 세금 이야기인데요. 특히 증여, 상속. 이게 참 인감하면서도 중요하죠. 네, 그렇죠. 항상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요. 최근에 어떤 분이, 자녀분 사업 시작한다고 임대보증금으로 5억 원을 이렇게 지원하셨다가 6년 만에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는 사연이 있었어요. 1억 4천만 원 정도요. 꽤 큰 금액이네요. 안타깝네요. 네, 소득 없는 20대 자녀 이름으로 5억짜리 계약서가 있었으니 세무서 전산망에 바로 걸린 거죠. 그렇죠. 요즘은 뭐 거의 다 파악된다고 봐야죠. 근데 말이죠. 만약 이분이 이 제도를 아셨더라면 어쩌면 세금이 하나도 없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상속세까지 10억 이상 아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. 네. 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오늘 그 국세청 출신 전문가 분석 자료랑 법령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자금 계획에도 아마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. 네. 그럼 그 상속세 절감 효과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? 이게 사실 더 클 수 있거든요. 네,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10억짜리 땅을 사서 자녀한테 식당 창업을 시켜준다고 해보죠. 네, 식당이요? 이 특례를 활용해서 10억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올려서 식당을 열었다. 그러면 당장 내는 증여세는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. 5천만 원이요. 10억을 주는데. 네. 왜냐하면 5억 원까지는 아예 공제가 되고요.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만 10% 세율이 적용되거든요. 원래 그냥 10억 현금 주면은 증여세가 한 2억 2,500 정도 나오잖아요. 맞습니다. 벌써 여기서 1억 7,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. 와,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진짜 효과는 이제,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타납니다. 예를 들어 한 20년이 지나서 그 식당 땅값이 40억 원이 됐다고 쳐보죠. 40억이요. 와. 네. 그때 이제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셨다. 그러면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그 40억짜리 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증여했던 현금 10억 원만 딱 합산이 됩니다. 정말요? 땅값이 4배가 뛰어도 처음 준 돈 10억만요? 네, 그게 이 특례 아주 큰 장점이죠. 그래서 그때 추가로 내는 상속세는 뭐 한 4천만 원 정도. 그래서 총 세금은 처음에 냈던 증여세 5천 포함해서 9천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야, 9천만 원. 만약에 이 특례 안 쓰고 아버지가 그냥 땅 가지고 계시다가 40억 원 상태로 상속했으면요. 그때는 이제 40억 원 전체가 상속재산이 되니까 상속세만 따져도 대략 한 12억 9천만 원. 12억 9천이요? 네, 나올 수 있습니다. 거의 12억 원 차이가 나죠. 세상에, 12억이요? 게다가 자녀는 그 40억 기준으로 취득세도 또 내야 하고요. 자칫하면 세금 때문에 사업 기반을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거죠. 와,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. 아니,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, 이거 기본적인 조건이 뭔가요?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죠? 기본적인 틀은 만 60세 넘으신 부모님이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요. 현금으로만요? 네, 반드시 현금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자녀는 그 돈 받아서 2년 안에 이것도 중요해요.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을 해야 합니다. 2년 안에 새롭게 창업, 업종도 정해져 있고요. 그렇죠. 취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세대가 창업하기 쉽게 자금 지원해주고 또 부의 이전도 좀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5억까지는 세금 아예 면제, 50억까지는 10%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현금 증여, 2년 내 창업. 그럼 받은 돈은 아무 데나 써도 되나요? 아니요, 그것도 안 됩니다. 그 증여받은 돈은 4년 안에 창업 관련 용도로만 써야 해요. 임대보증금, 인테리어 비용, 시설비, 아니면 사업에 쓸 부동산 사는 거. 이런 데만 써야 하고 그 사용 내역도 나중에 다 신고해야 합니다. 4년 안에 다 쓰고 신고까지 조건이 생각보다 꽤 있네요. 네, 혜택이 큰 만큼 좀 까다롭죠. 그럼 이렇게 혜택이 좋지만 조건이 까다롭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,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? 단연코,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. 바로 업종 제한입니다. 업종 제한이요? 네, 이걸 많이들 놓치시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은 이 특례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. 임대업은 아예 안 되는군요. 그 처음에 사연 주신 분도 임대보증금 지원이었는데 네, 그래서 그분은 해당이 안 됐던 거죠.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딱 정해진 업종만 가능해요. 음식점, 제조업, 정보통신업 일부, 베이커리, 건설업 이런 식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. 커피 전문점 같은 건요? 요즘 많이 하잖아요. 그것도 좀 따져봐야 합니다. 그냥 단순히 커피만 사다 파는 거면 안 될 수도 있어요. 직접 로스팅을 한다거나 뭔가 제조업 요소가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요.
그래서 이건 반드시 창업 전에 전문가랑 상담해서 내가 하려는 업종이 진짜 되는 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아, 업종 확인 필수군요. 부동산 임대업 안 된다는 거랑 또 다른 주의사항 있을까요? 네. 또 중요한 게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사오는 거. 그러니까 사업 양수라고 하죠. 이건 창업으로 안 봅니다. 반드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요. 아, 인수하는 건 안 되고 신규 창업만. 맞습니다.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도 관리가 필요한데 무려 10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. 10년이요? 와, 꽤 기네요. 네. 만약에 정당한 사유, 예를 들어 뭐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서 폐업하는 그런 경우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 닫거나 자금을 다른 데 쓰거나 하면 감면받았던 세금 다시 다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. 10년 유지 의무. 요즘 같은 때 스타트업이 10년 가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부담이 크겠네요. 그렇죠.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. 그래서 단순히 세금 아낀다는 생각만으로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일반 증여랑 다른 점도 있다고요. 상속 관련해서. 네. 보통 증여는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잖아요. 근데 이 특례로 증여받은 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. 언제 돌아가시든 항상 상속재산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. 아까 그 10억 원처럼요. 아, 기간 제한 없이 항상 포함된다. 이것도 알아둬야겠네요. 네. 그래서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복잡하고 사후 관리도 중요하니까 진짜 전문가랑 처음부터 잘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 네, 정리해보면 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라는 게 잘만 쓰면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확 줄이고 특히 땅이나 건물처럼 나중에 가치가 오를 만한 자산을 자녀에게 넘겨줄 때 미래상속세까지 정말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네요. 맞습니다. 아주 강력하죠. 10년 유지라는 엄격한 조건들을 다 지켜야 하는 거고요. 네.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절세,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그만큼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. 절세 혜택만 보고 덜컥 시작하기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. 듣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제 자녀의 미래나 창업 아이템을 고민할 때 단순히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만 볼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이 혹시 창업자금 특례 대상 업종인가? 혹은 이왕이면 자가사업장을 확보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까지 노려볼까? 뭐 이런 식으로 세금 제도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세금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우리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. 네. 어쩌면 세금 제도가 우리의 미래 설계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네요. 자,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